우리 구 변호사님 네. 차석에서 저렇게 만나고 하면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하고 말이야 부드러운 사람인데 정치다에서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보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방송이라는 거는 또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시청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상한 얘기가 그냥 전파로 흘러나가게 놔두면은 나도 그걸 방조하는 거니까 이상한 얘기는 이상하다고 해주고 틀린 얘기는 틀렸다고 해주는 게 제 의무고 평소에 제 생활하고는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책임을 다한다. 그쪽 분들이 대체로 구자룡 변호사하고 만나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빈약한 논리들이 많아. 그쵸. 오늘 그 통일교특권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192 가치도 없다. 택도 없는 소리다 이랬는데. 꿈도 꾸지 마라. 그렇죠. 근데 갑자기 태도를 변화시키니까 꿈을 꿨나 보지 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바보가 되는 바보가 거죠. 되는 거지. 그러니까 라스코님이 특검을 받을 거면 왜 폰이 완전 수용해야지 왜 구질구질하게 살붙이면 노잼이야. 묻지마님께서 정치적 복수를 절대 잊지 않는 대통령님. 이종호님께서 이렇게 합의해놓고 이재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잖아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교도소 인기가 자랑인가요? 라고 말씀하셨고, 국정설명회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5년은 짧다는 소리는 왜 하지? 그게 국정인가요? 어쩔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구자룡 변호사가 등장했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좋아요를 좀 눌러주십시오. 2번 누르시면 안 됩니다. 한 번만 딱 눌러주세요. 자,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300밖에 안 되네요. 1500개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입을 다물겠습니다. 자, 설마 제가 입을 다물겠습니까? 1500개 채워주십시오. 자, 우리 구 변호사님. 네. 그렇게 참 상냥하고 다정하고 말이야. 그렇게 저하고 대화를 하고 차석에서 그렇게 만나고 하면 그렇게 참 부드러운 사람인데 그 정치다에서 나가시면 네.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을 그냥 그대로 보고 있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특히 논리가 없이 그냥 되는 대로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지난번에 누구였죠? 용인대 모 교수님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모 교수님을 따박따박 이렇게 또 제압을 하시더니 최근에도 모 민주당 부대변인을 전재수 의원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쉴드를 치는데 쉴드를 치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냥 제가 보기에 좀 안쓰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봤던 국회 압수수색 있잖아요. 네네.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이번 전재수 의원실 압수수색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순조롭고 약간 평화로운 이 협조적인 분위기였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말씀해 주시죠.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언급드릴 게 스크럼을 짜고 충돌이 생겼던 게 왜겠어요? 수사기관은 밀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저항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비판도 있었던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예. 왜 막냐? 법원에서 영장 받아 왔는데 그 시간 동안 벌면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아. 그런데 그때는 막는 사람이 잘못이죠. 근데 평화롭게 안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제 경찰에 대한 비판이 따라볼 수밖에 없고 공정성이나 수사 의지에 대한 의심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윤영호 씨의 진술이 약간 흔들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인이 이제 뭐 직접 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다음에는 약간 이제 본인이 준 것을 뭐 들었다, 네. 봤다 이런 식으로 좀 진술이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뭐 진술의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관직을 사퇴할 때 굉장히 이제 좀 자신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불법적인 행위는 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뭐 윤영호의 진술이 흔들린다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영장 나왔잖아요. 법원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영장을 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가 당연히 진행될 건 법원에서도 인정을 받았는데 저런 식이면 법원은 불고불리 원칙상 수사기관에서 올려놓은 사건만 갖고 판단하는데 수사해가지고 우리가 밝혀낸 금액은 2천 몇백만 원 정도입니다라고 하면 공소시효 끝. 이 사건은 그냥
없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수사를 하려는 건지 이게 지금 구도를 맞추는 건지 굉장히 뭐 의문스러운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인이라면은 네. 그러면은 뭐 본인이 이제 의원직 사퇴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제 금품을 준 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정황을 문제 삼아야지 예. 통일교 교인과의 단순한 만남 여기에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약간 좀 뭐 무리하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그거는 예. 쟁점을 바로잡기 위한 거지 지금 이거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만난 거는 금품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면 이거 다루어지지도 않아요. 뉴스거리도 아니에요. 근데 예.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았다라는 게 핵심으로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대가성으로 해저터널에 대한 이슈가 연결이 됐던 게 아닙니까? 근데 해저터널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처럼 하지만 저런 로비스트랑 접촉이 계속 있었던 거는 그 어프로치를 당하는 그 상황이 있었고 그럼 그 대가 관계 아래에서 윤영호에 돈을 줬다라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들 그 뒷부분에 대한 입증인 거죠. 예. 이 윤영호에 돈 줬다는 진술 없었으면 저건 기사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루는 건 본질은 그겁니다. 근데 저는 원래 제 성격 아시잖아요. 이렇게 둘이 얘기해도 사석에서는 전 듣기만 하잖아요, 사실. 어디 사람들이 있는 데선 거의 듣기만 하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러고 더 이상 뭐 이렇게 뭐 논쟁으로 흐르지 않게 하고 왜냐면 이제 저는 모두와 이 관계 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걸 더 우위에 두기 때문에. 근데 그 방송이라는 거는 또 시청자와의 약속이고 시청자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이상한 얘기가 그냥 전파로 흘러나가게 놔두면은 나도 그걸 방조하는 거니까 이상한 얘기는 이상하다고 해주고 틀린 얘기는 틀렸다고 해주는 게 제 의무고 그 자리에 간 제 책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소에 제 생활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서 이제 책임을 다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여선웅 민주당 부대변인도 네. 저랑 친해요. 아, 그렇죠. 저랑 친하고 예전부터 국회에 있을 때부터 우리 여선웅 부대변인이 아주 예의 바르고 아주 굉장히 젠틀한 친구입니다. 젠틀한 친구고 또 여성 또 행정관도 했고 또 기업에서 또 임원도 했고 네. 근데 그런 친구인데 아마 본인도 이게 좀 실드를 치고 싶은데 이게 본인의 생각과 좀 다른 걸 실드를 치다 보니까 본인이 이게 논리에 좀 안 맞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선회하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항상 사감이 아니라 책임감에 따라서 행동한 거기 때문에 방송 뭐 앞 뒤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정말 항상 깍듯하게 인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걸 더 미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제 본분을 다한다는 거니까. 제가 최근에 그 명상록을 읽었거든요. 명상록까지 읽었어요. 아오엘 뉴스? 네, 맞아요. 거기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상대방이 이상하게 행동해도 그걸 참아주고 관용하는 것마저도 정의의 일부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키지 않네요. 예? 지키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것에서 이제 관철을 하는 건데 그 자리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흘러가게 하면 그 방송에도 누가 되잖아요. 내가 그런 거 바로잡기 위해서 와 있는 거기도 하고. 전 그래서 법정 가가지고 중내산에 이러지만 그게 내 일일 경우에는 저는 누구하고도 그렇게 싸우지 않는 게 심지어 저는 물건이 와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면 좀 하자가 있어도 그냥 쓰고 반품도 잘 안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남 일은 근데 10원 하나까지 다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뭐 책임감에 따른 거? 내가 할 몫에 대한 거? 뭐 그런 거지 사감은 없습니다. 사감은 없죠. 네. 그렇죠. 아주 하여튼 잘 봤습니다. 잘 봤습니다. 난 양쪽을 다 아는 입장이어서 네. 조마조마하면서 봤습니다. 차라리 앞쪽 거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최모 교수님 거는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그분은 임자를 못 만나가지고 요즘에 더 이렇게 주장이 더 세지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방송 패널로 그분 출연하실 때는 다시 한번 구절영 변호사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주말 방송 안 하죠, 요즘에. 요즘에가 아니라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원래 안 해요. 그러니까 주말에 좀 나가셔야 돼. 그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주말만 나오시는 것 같아. 구자영 구 변호사 피해가지고 주말에만 나오시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걸 또 이제
얘기하는 게 제 이제 그 생활하고도 아까 좀 다르다고 했던 게 저는 제 생활하고는 좀 안 맞잖아요. 여기 나와가지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원래부터도 방송은 하루만 이렇게 날 잡아서 하는 게 그 이외에 자꾸 나가는 게 제 마음하고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이렇게 모질게 하면 나도 막 마음이 아프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내가 저 사람한테 저러는 게 쟤도 직업이 저러니까 저러겠지. 아유 좀 보살펴 주고 보듬어 줘야 될 거 아닌가? 뭐 이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들거든요. 아니 근데 그쪽 분들이 대체로 그 뭐죠 구자룡 변호사하고 만나면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쪽에 좀 빈약한 논리들이 많아. 그렇죠. 그만큼 이게 팩트가 이쪽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자연스럽게 그 특검하고 연결되는 게 오늘 그 통일교 특검 받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1고의 가치도 없다. 뭐 택도 없는 소리다 이랬는데. 꿈도 꾸지 마라. 그렇죠. 근데 1고의 가치도 없대더니 뭐 오늘 아침에 서둘러 읽으셨나? 뭐 갑자기 태도를 변화시키니까 꿈을 꿨나 보지 뭐. 그러면은 이제 아까 그 행정관이나 이런 분들이 바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 가지고 난 여기 어디지? 막 이런. 그렇죠. 꾸역꾸역 막 이거는 뭐 아직 나온 게 없어가지고 특검 사안은 아니다 이래가지고 저랑 갑론을박을 벌였던 게 뭐가 되며 박수현 의원은 지금 대변인으로서 막 꿈도 꾸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놓고 갑자기 당 지도부에서 바꿔버리면 당에 요직 맡고 있는 사람마저도 바보가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팩트에 근거해 가지고 내 생각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의 비애가 이런 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특검을 민주당이 오늘 받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왜 갑자기 받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여론에 밀린 거죠. 여론에 밀렸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특검을 원하는 게 더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난 계엄의 충격파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돌아섰던 사람들도 사실 나는 뭐 헌법 정신이나 원리 원칙에 대해서 근거해서 판단했더니 지금은 그래도 민주당 지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랬던 분들이 상당수가 뭐야 이게 원칙에 안 맞고 정의가 없다면 나는 그럼 지지 철회라고 그만큼 더 빠질 수 있는 여지가 그쪽에 더 많은 거니까 이거 지선 앞두고 이게 굉장히 크게 폭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민주당에 다급했던 거죠. 안 그러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휙 이렇게 바꿀 거는 요인은 거기밖에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요즘에 그리고 또 있어요 그게.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악재가 거듭해가지고 결국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그때 가가지고는 여태까지 하듯이 입법부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맘대로 정해가지고 할게요라는 게 그때 가서는 안 먹히잖아요. 최악으로 골마 터진 상황에서 특검을 받게 된다라면은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마련한 안으로 그대로 관철될 수밖에 없거든요. 차라리 우리가 주도해가지고 받겠다라고 한 다음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디테일을 싹 갈아버리자. 우리가 그냥 통과시키면 우리가 만드는 게 여태까지 다 법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도권 뺏겨가지고 큰일 나느니 여기서 그냥 보낼 사람쯤 보내는 선에서 마무리되는 그 정도 특검으로 한번 띄워보자. 이제 그 디테일도 뭐 옥신각신하면서 시간 막 끌다가 엎어지는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 이제 디테일에 관심이 가장 가요. 그렇죠. 디테일은 이제 누가 추천할 것이냐, 그리고 범위는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근데 야권에서 입장에서는 그래도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띄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까지 가는 게 어느 정도라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주장했던 거대로 안이 마련된 게 아니라 개혁신당의 의견을 굉장히 많이 반영해가지고 그렇죠. 거의 그쪽으로 갔죠. 그렇죠. 거의 그쪽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이라고 보기보단 개혁신당 안인데 여기는 사실 통일교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거기 안은 합리성이 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정치적으로 정쟁에 쓰이는 거 아니냐 뭐 민주당에서 걸고 넘어질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쳐냈잖아요 벌써. 그럼 사실 이 정도 안에서는 수용되는 게 맞다. 여기보다 더 빠지는 거는 사실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라면은 오늘 특검 수용하겠다라는 게 거짓말이구나. 껍데기만 그렇게 해놓고 또 국민 기만하냐. 알맹이가 없는데 이거를 뭐 특검이라고 할 수나 있냐라는 비판으로 연결해서 이번에 뭐 지선이나 이런 데에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강한 요소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오후 4시에 만나기로 한 것 같네요.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회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이준석 대표죠. 개혁신당 대표는 우리가
우리의 특검 원안 그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요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제가 봐도 이 정도 안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수사 범위도 굉장히 줄였잖아요. 뭐 지금 줄여놨잖아요. 엄청 탁 줄여가지고 특검의 본질에 맞잖아요. 지금까지 3특검 돌린 거 보세요. 막 별의별 수사 막 가나다라 마바사 해가지고 막 15항까지 갔다가 거기에 관련된 범죄까지 해가지고 진짜 온 맞아. 세상 범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잖아요.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컴팩트하게 딱 줄여가지고 범위도 줄였고. 추천 대상도 뭐 국민의힘에서 추천한다, 개혁신당에서 추천한다, 뭐 이런 거 그게 아니. 국민의힘은 추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못 받겠다라면은 솔직히 하지 말자라는 거죠.